민주당이 뒤늦게 여론을 달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 소속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는 줄이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감싸다가 나온 말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자신을 불가촉 천민에 비유하며 민주당은 서민이 되려면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하느냐, 작정하고 염장 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저는 상처 입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의식한 복 의원은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복 의원이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아마 오늘 중에는 이 차관의 사과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지 딱 얘기가 없다가 사과 방송하기 20분 전쯤에 기자들한테 이 사과 방송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자회견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창도 다 닫혀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번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전제를 붙이지 말고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앞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개선 약속을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4가지 다 피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면피용이죠. 그러니까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부동산 이번에 대책 발표의 주역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라고 불리는데 네. 저분이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샀는데 어제 해명을 한다면서 그 주요한 게 집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뭐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하소연이지 무슨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거래를 막은 부동산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도강, 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그리고 금관구, 금천구, 네. 관악구, 뭐 구로구 이런 데는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허가제로 묶어서 같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게 전혀 없이 괜히 집사람이 한 거다.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원위치로 와서 네. 다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건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실패해서 시즌 3로 가는 거 아니냐.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려면은 이상경 차관부터 네. 저는 사퇴해서 새 출발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나는 이걸 사과 방송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방송으로 봤다. 오히려 본인이 약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뭐 아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얘기가 만약에 기자회견이었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더 했겠죠.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1분 56초 유튜브 방송으로 딱 하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의혹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해소가 전혀 안 됐죠. 이제 이상경 차관 얘기가 처음에 문제됐던 게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사라.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봐도 부동산의 식견이 뭐 적은 사람이 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안정되거나 내리라고 생각하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문가라는 분인데 내리면 그때 돈 모아 살아. 이건 너무 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갭 투자도 했고 게다가 현금도 29억 있다는 것도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현금 있으면 그걸로 사면 되지 또 갭 투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앞서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사과의 형식과 시기와 내용이 다 맞지가 않아요. 내용도 맞지가 않고 내용은 충분히 앞서 설명해 주셨고 형식도 왜 유튜브로 합니까 저거를.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차관쯤 됐으면.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 뭐 그것도 댓글도 많았던 거 아닙니까? 왜 막아놨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쏟아질까 봐 막아놓은 것 같아요. 시기도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했다가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비판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형식, 내용, 시기도 안 맞고 뭐니 해도 이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이슈화 됐어요 이미. 네. 정치 프로그램이 이걸 거의 반 이상 다루더라고요. 전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건 과거에도 항상 부동산 문제가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정치 이슈한 적이 없어요. 이건 빨리 제가 볼 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 나름 일부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꽤 아끼는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발언 자체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신뢰가 가야 돼요. 정책이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이런 분이 계속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아주 대단히 국민 정서에 민감한 거거든요.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빨리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최창렬 교수님도 형식, 시기, 내용이 어느 것 하나 맞지가 않는다. 이게 단순히 이게 사과 방송 한 번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해소도 안 됐을 뿐더러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까 이거 살짝 나왔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아까 나오니까 바로 이겁니다. 갭 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리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창렬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박지원 의원 얘기 이거 들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는 가지고 있는 관리 출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율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될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질르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해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저는 그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네. 박지원 의원이 원래 말이 좀 센 편이긴 합니다만 파렴치한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근데 보통 박지원 의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정치 구단이다. 근데 이게 괜히 붙는 게 아니라 여론의 흐름에 굉장히 좀 예민함을 좀 갖고 있고요. 정무감도 또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이런 박지원 의원이 사퇴를 이렇게나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이 차관의 사퇴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국민의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영린을 건드린 거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게 국민들의 자꾸 격차를 벌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게 저는 부동산 27번 대책 나온 게 갈수록 꼬여서 그랬다고 봐요. 그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김의겸, 그때 김상조, 나오는 사람마다 부동산 갖고 국민의 화를 돋구게 했잖아요. 좀 이상경 국토부 차관도 성남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또 화를 내겠어요. 저분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국민은 투기꾼이고 내가 한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라 나는 괜찮다. 너희들은 집 사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시세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은 못하지만은 하나 제가
저는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네.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 봅니다. 네. 그러면 크레인이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보여요. 네. 공사하는 게 얼마나 있나. 공사 많으면 떨어집니다. 공사를 안 하면 네. 수요가 많은데 안 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계산 한번 올라가 보시고 남산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저는 전망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제가 사는 데가 지금 경기도 과천에 사는데 네. 부동산 3기 신도시를 2008년에 발표했습니다. 네. 벌써 7년 됐잖아요. 아직 첫 삽도 못 떴어요. 아직 보상도 안 끝났어요. 예? 이제 첫 삽 뜨고 분양하고 네. 아파트 짓기 시작해도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고 세제 혜택,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이런 거를 완화한다든지 이게 종합 대책이 장단기로 시장 친화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들은 집 사지 마. 이게 뭐 더 오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투기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네. 네. 요즘 이제 다들 산 정상 오르셔서 전부 크레인 찾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급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발표를 해도 사실 몇 년 뒤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상당히 사안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논란성 발언이기 때문에 더 사안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처럼 지금 국토부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멘토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생각과 민주당, 여의도 민주당의 생각이 또 같은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산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대수보 회의는 방산에 대한 회의여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 신중히 그리고 엄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그럼 최청래 교수님, 용산에서도 이 정도 워딩이 나온다는 건 이상경 차관이 스스로 뭘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상경 차관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알아서 자진 사퇴할 사람 같지 않아요. 잘라야죠. 네, 저거 해임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 저 정도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거 가라앉기가 어려워요. 가라앉으면 다행히 그냥 넘어가고 정책 이제 국면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보도할 것 같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부담을 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관도 아니잖아요. 장관이라면 또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으니까 좀 이제 마뜩치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차관이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런 분이 저는 정책 다른 부처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처 장관 같으면 넘어갈 수 있어도 교육부 장관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분 한두 명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국토부 차관 아닙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실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장관 밑에. 이런 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 이런 인식 가지고 인식을 돈을 모아서 하면 된다. 이건 전혀 맞지 않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부터 대통령실이 김남주 대변인 그런 거 인식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모를 리가 없죠. 대통령실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도 했고 꼭 무슨 박지원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인사 그런 건 국민에 반응해 줘야 돼요. 민심에 반응할 때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용산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토위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왔을 수가 없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당 내에서도 벌써 이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신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 국토위원회가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를 못한다면은 우리 국토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당을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지금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차관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정부 측에 입장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이미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정책 질의도 질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는데 약간 뜻밖인 부분은 이겁니다. 한준호 의원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지도부로 사과를 한 당사자이기도 한데 한준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차관 거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굳이 이 얘기를 피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양당 간사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전하시죠.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안준태 의원이 아예 뭐 종감도 있고 종합감사 때 또 본인 해명을 좀 들어봅시다라는 취지로 좀 덧붙이기도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오늘이 24일이고 이 종합감사가 29일이거든요. 29일 날 이상경 차관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사퇴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여론에 따라서 뭐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좀 비난을 받잖아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귀 기울여 듣기만 하나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실이 개입이 안 됐나요?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국토부, 기획재정부 다 논의해서 대통령실이 오케이 나서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귀 기울이고 있어요? 언제 조치가 나와요? 저는 대통령실이 무책임하다고 봐요. 빨리 조치를 종합감사하기 전에 내놔야 되고 안 되면 아마 국회가 난장판 안 되겠어요? 지금 뭐 부동산 이게 정권 초기니까 오히려 원위치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기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꼬인 길을 자꾸 지도도 없이 앞으로 나간다. 네. 그럼 나중에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기원전 시대에 살았던 사기쓴 사마천도 국민과 싸우는 게 최고로 나쁜 지도자라고 그랬거든요. 시장을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빨리 수습하려면은 이상경 이분부터 정리를 하고 정무직은 지금 전화만 하면 바로 자를 수 있습니다. 방 빼라고 지금 전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을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의 개입 의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어제 또 나왔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서도 국토차관 사퇴론 와중에 복귀왕 15억은 서민아파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이상의 투기성만 그걸 제한하려고 규제를 한 거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다가 15억은 보통 서민 아파트라고 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게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 여기 지금 세 분 나와 계십니다만 뭐 과천 그리고 저번에 또 나는 집에 안 올랐어요 라고 말씀하신 장 교수님 그리고 이제 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경민 변호사님까지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윤영월 대표님은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이 기준이면 서민이십니까 아닙니까? 아유 저러고 말이 안 되죠. 15억을 하는 데가 강남하고 그 마용성, 마포, 용산, 뭐 이쪽 성동구, 송파 뭐 이쪽 정도가 15억 기준으로 서민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전체 다 통틀어서 15억을 서민 아파트다. 다른 데는 강북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34평 이런 게 뭐 5억, 6억, 7억 뭐 이런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책임 회피
15억 이하는 지장 없다는 회피를 하려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자꾸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름들로도 대로만 좀 잘하면 되는데 복귀왕 의원은 복귀를 좀 잘하라는 건데 지금 복귀를 못했어요. 네. 고수들의 조은현 고수가 있나 책 쓴 거 보니까 고수의 비결은 아픔을 겪고 복귀를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바둑에서도. 근데 복귀를 잘못했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지방 사람들의 서울 상경을 막았어요. 이름이 상경이라고 들어갔었는지. 2억 원 금융위원자는 억 원이잖아요. 네. 대출을 2억 원으로 또 막아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갭투자 다 해서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난 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가만 놔두면 수습이 안 된다고 봐요. 정권 초에 이 레임덕을 말하기는 좀 지나치지만 네.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이재명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최천일 교수님 팔짱을 끼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할 말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15억이 서민이다. 아까 뭐 저기 과천 사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 사냐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 도봉구 살아요. 네. 도봉은 더 떨어졌어요. 오르지 않은 게 아니고 더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표님이. 그러니까 뭐 도봉구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별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냥 리브하면 되는 거니까. 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불이 나요. 정말 좀 별로 관심이 없어, 아파트에는. 관심 없던 사람도 열불이 나는 상황이다. 열불. 그 이제 염장이란 말 아까 이제 박 전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정치 이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제 문제로 가면 그냥 아파트가 올랐다 내렸다 속상하고 말아요. 내가 산 데가 떨어졌네. 좀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올랐는데 빨리 팔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떨어질 때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강남에 좀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높은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말 이게 정치 이슈화 했다는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경제 이슈에서 정치 사회 이슈로 전환되는 순간 대단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GDP가 세계 10위이고 물론 1인당 GDP는 37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같이 다 잘 살게 됐지만 너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정보의 문제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가 사람들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상경 차관 이런 말 하고 또 복귀왕 의원이 15억 서민 15억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한 채도 없어요. 단 한 채도. 그럼 도봉구 서민들은 다 서민 이하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돼. 그 김재석 의원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불가촉 청민.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불가촉. 접촉하지 말라 이게. 접촉 못할 정도로 더러운 천민이야 이런 뜻이에요. 불가촉 천민이. 네. 그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있죠. 4계급. 그 밑에 있는 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건 다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복귀왕 의원직 사퇴까지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말로 경제 이슈를 정치 이슈로 완전히 스스로가 바꾸는 이런 거라서 이건 저는 정권 차원에서도 의원이니까 뭐 사퇴하는 건 뭐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 이 정도의 인식까지 분이 국회의원하고 있다. 국토위 간섭한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잖아요.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진짜. 네. 이거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이랑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게 15억이 서민이다? 저는 완전 불가촉 천민이다. 제가 불가촉 천민 선언해야죠. 이 자리에서. 말이 됩니까? 네. 최 교수님 이 정도 화내시는 경우 흔치가 않은데 오늘 많이 좀 화가 나셨어요. 네. 지금 나는 그럼 불가촉 천민입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복귀왕 의원이 바로 몇 시간 뒤에 국토위에서 이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그거 들어보고 오실까요? 15억 미만 아파트에 사시는 저도 물론 당연히 15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서울 시내 거의 70%가량이 그 주택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다소 좀 애매했었다라는 그런 저의 그 생각 속에서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우리 서울 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귀왕 의원 사과를 바로 몇 시간 뒤에 했다라는 거죠. 다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민심에 한 번이나 스크래치가 이상경 차관에 이어서
이 지금 복귀왕 의원까지 이 스크래치가 아물 틈이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